안녕하세요. 저는 평소에 사연을 듣는 걸 좋아해서 많이 듣습니다. 세상에는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 많더군요. 이야기가 좀 과장된 것처럼 보이는 이야기도 많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세상에는 정말 미친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일도 많이 일어나는 것 같고요. 제가 겪은 이야기도 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이 이야기는 정말 과장되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생략된 게 많겠죠. 글 쓰는 재주가 없지만 잘 좀 다듬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저는 농사일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지역은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전라도 지역 쪽에서 커다란 하우스를 지어놓고 딸기 농장을 하고 있습니다. 딸기 농사는 수익이 짭짤합니다. 대신에 초기에 투자 비용이 많이 드니까 딸기 농사할 생각 있으신 분들은 돈을 많이 모아서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요즘에는 킹스베리라고 해서 커다란 딸기가 잘 팔리는데 이게 돈이 엄청나게 듭니다. 기회가 되시면 한번 잡숴보세요. 아무튼 이 이야기는 제가 딸기 농장을 하고 제법 익숙해졌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당시에 딸기 수확철이 다가오니 쉴 새 없이 바빠지기 시작하더군요. 수확철이 다가오면 하루에 15시간씩 일을 해도 시간이 모자라고 주변 사람들한테 도움을 받아야만 간신히 수확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시기 안에 다 수확을 못하면 신선도가 확연히 떨어지면서 가격이 많이 낮아집니다. 그래서 가장 비싼 값을 받을 수 있을 때 얼른 수확해서 내다 팔아야 합니다. 저는 주로 경매를 통해서 판매를 하거든요. 경매에서는 또 신선도를 엄청나게 따집니다. 그래서 오늘도 빠른 손놀림으로 딸기를 수확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우리 딸기 농장 안으로 어떤 아줌마 한 명이 불쑥 들어오는 겁니다. 이곳에 사는 아줌마 같지는 않고 한껏 꾸민 것처럼 보이는 도시 아줌마 같은 모습인데 선글라스를 쓰고 있더군요. 그 아줌마는 제게 다가오더니 딸기 조금만 팔 수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말을 하면서도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마치 누군가 자기를 알아볼까 무서운 듯이 딸기를 조금만 팔 수 있냐고 묻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살 거냐고 물어보니 지금 가진 게 1,000원밖에 없는데 1,000원 어치 살 수 있냐고 하길래 정신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세상에 1,000원 어치 딸기를 사려고 농장까지 오는 사람이 어디 있냐며 바쁘게 죽겠는데 지금 장난하는 거냐고 화를 냈습니다. 여기는 딸기 농장이니 소매로 나온 것보다 싸게 살 수 있는 거 아니냐고 말하길래 그렇긴 하지만 1,000원 어치는 안 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아줌마는 그러냐며 아쉬운 발걸음을 떼며 딸기 농장에서 나갔습니다. 안 그래도 일손이 부족해서 예민한 상황인데 저런 이상한 말을 들으니까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전 속으로 무슨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더 도둑놈 신보가 있다고 생각했고 딸기 농장에 선글라스까지 끼고 와서 1,000원 어치 사겠다는 게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세상 물정을 저렇게도 모르는지 혀를 끌끌 차며 다시 딸기 따는 일을 시작하고 있었는데 핸드폰 알림음이 울려서 문 앞쪽으로 택배가 왔다는 문자를 보고 나가보니까 택배 상자가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선글라스를 끼고 있던 그 아줌마가 집에 안 갔는지 딸기 농장 밖에서 쭈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모든 걸 체념한 듯 햇빛을 피해 그늘에 앉아 있길래 전 아직 안 가고 거기서 뭐 하냐고 말하니까 기다릴 사람이 있다고 하더군요. 전 그러냐며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다시 농장 안으로 들어가서 일을 하려고 하니까 갑자기 그 아줌마가 저를 불러 세우더라고요. 또 무슨 헛소리를 할까 싶어서 그냥 무시하고 안 가고 싶었지만 대뜸 일할 사람이 별로 없어 보이는데 사람은 안 구하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전 그래서 사람이 필요하기는 한데 그쪽이 여기서 일할 거면 생각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농사일이라는 게 보기에는 설렁설렁하는 것처럼 보여도 다 기술이 필요하고 근성이 필요한 일이라며 제가 잔소리를 좀 했죠. 그래도 그녀는 할 수만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하고 싶다면서 가능하냐고 물어보더군요. 그래서 전 좀 전까지 누구 기다린다고 하지 않았냐고 하니까 오늘은 안 만나도 된다며 일단 일 시작하고 싶은데 일 시작하면 일당이 얼마냐고 묻더라고요. 일당 6만원 드린다고 하니까 그녀가 고민을 하더라고요. 안 그래도 시간 없어 바쁘 죽겠는데 빨리 할 건지 말 건지 대답하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3만원만 받을 테니 재워주고 밥도 달라고 하더군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또 어이가 없었지만 아까처럼 1,000원어치 딸기를 사겠다는 것보다는 들어줄 만해서 일단 알겠다고 했습니다. 이 여자도 무슨 사정이 있으니까 여기서 이러고 있는 게
아닐까 싶기도 했고 무엇보다 일손이 부족해서 제 입장에서도 그다지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알겠다고 옷부터 갈아입고 일을 시작하자고 말하니 아줌마는 고맙다며 저에게 인사를 했고 그렇게 바로 그 아줌마는 딸기 수확하는 일에 투입돼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 아줌마는 제가 가르쳐준 대로 몇 바구니 좀 따나 싶었더니 갑자기 아줌마가 저에게 하루 종일 제대로 먹지 못해서 일이 손에 안 잡힌다며 딸기 한 바구니만 먹고 시작하면 안 되냐고 하길래 그럼 그러라며 딸기 한 바구니를 건넸고 그 아줌마는 정말 맛있게도 먹었습니다. 며칠 동안 굶은 사람처럼 딸기를 먹는데 옆에서 보고 있는 제가 다 입맛이 돋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옆에서 같이 한 바구니를 먹었습니다. 그렇게 한 바구니를 뚝딱 해치우더니 이제 살 것 같다며 다시 열심히 일을 하더라고요. 가끔 대학생들이 농촌 생활 경험한다고 10명씩 오곤 합니다. 근데 저 아줌마는 도대체 무슨 사연이길래 이 시골까지 와가지고 저러고 있는 걸까요? 그렇게 한참을 일하니 점심을 먹을 시간이었고 전 아줌마에게 점심을 차려줬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줌마 점심도 정말 며칠 굶은 사람처럼 개걸스럽게 먹었습니다. 이렇게 개걸스러운 이미지였으면 애초에 선글라스를 쓰지 말든지 똥품이라는 똥품은 다 잡아놓고 이제 와서 저러나 싶었습니다. 전 그 모습을 보니 궁금한 게 많아서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댁이 어디냐고 물으니까 서울에서 왔다고 하더군요. 근데 여기까지 어쩐 일로 왔냐고 물으니 사실은 놀러 왔다가 길을 잃었다고 하는데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이 무슨 방글라데시 시골 변두리 마을도 아니고 어디서든 전화도 되고 경찰을 불러서라도 집에 가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이 조선시대였으면 제가 이해해 줄 수 있겠지만 이런 세상에 길을 잃었다고 집에 못 가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저는 이 여자가 무언가 숨기는 게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살짝 떠보기 위해서 길을 잃었으면 같이 놀러온 일행에게 전화하면 되지 않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줌마는 제 질문에 대답도 하지 않은 채 웃으며 허겁지겁 맛있게 밥을 먹기만 하군요. 여러모로 수상했지만 어차피 커다란 농장에서 뭐 훔쳐갈 것도 없을 것이고 일이나 하고 집으로 가겠지 싶어서 일이나 시켜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이 여자가 무슨 사정을 가지고 있는지 그다지 궁금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거든요. 그렇게 점심을 먹고 우리는 다시 일을 시작했고 드디어 딸기 농장에서의 하루 일과가 끝이 났습니다. 오자마자 10시간을 넘게 일했는데도 생각보다 군소리 없이 끝까지 하더군요. 처음 치고 이 아줌마 제법 일을 잘해서 그런지 그래도 저 혼자 할 때보다 수월하게 끝난 것 같았습니다. 아줌마는 저에게 어디서 자면 되냐고 하길래 따라오라고 하며 제가 살고 있는 집으로 안내했습니다. 아줌마는 저를 따라오면서도 집에서 혼자 사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그렇다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왜 지금까지 혼자 살고 있는지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까지는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사실 아내는 저와 이혼도 하지 않은 채 집을 나갔습니다. 저는 시골에서만 자랐기 때문에 도시 여자랑 결혼하는 환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살다 보니 어떻게 인연이 닿아서 도시에서 자란 여자와 결혼을 했고 아내와 함께 이곳 딸기 농장에서 일하며 살았습니다. 근데 도시에서 자란 제 아내는 1년도 여기서 못 견디고 바로 집을 나가버린 거예요. 아무런 연락도 없이 갑자기 사라진 아내를 행방불명으로 신고해놔 그 이후로도 아내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는 어릴 때부터 고아로 자라다며 심지어 연락할 가족조차도 없더군요. 사기 결혼을 당한 게 아닌가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니 아내라는 존재도 서서히 잊혀지더라고요. 그 이후로 수소문을 통해 듣자 하니 아내는 다른 남자와 살림을 차려가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그걸 본 사람도 있다고 해서 처음에는 아내를 찾아볼까 하고 백방으로 나섰지만 결혼한 서방도 버리고 집을 나간 여자인데 이렇게까지 찾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서 후에 그마저도 그만뒀습니다. 그게 벌써 20년 전 일입니다. 아내를 찾아도 다시 아내와 살기는 어렵고 그 많은 세월을 혼자 살다 보니 이렇게 혼자 사는 게 더 편하다는 생각도 들더군요. 당시에도 노총각 딱지를 떼고 마지막에 결혼한 거였는데 결혼하고 나서 1년도 안 돼서 아내가 집을 나간 저는 그 이후로 노모를 모시며 딸기 농장을 일구어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노모마저도 돌아가시고 이렇게 저 혼자 딸기 농장을 꾸려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저의 복잡한 가정사를 처음 보는 아줌마한테
굳이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일행들한테 전화해서 집에 가면 되지 않냐고 물어본 제 질문에도 그녀가 대답하지 않았으니 저도 그냥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집에 들어와서 선글라스를 벗은 그녀의 얼굴을 보니 한쪽 눈에 멍이 시퍼렇게 들어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거울을 보며 멍든 자국을 오목조목 살펴보는데 꼭 누군가에게 맞은 느낌이더라고요. 아줌마는 그 뒤 살짝 눈물을 훔치는 것 같았습니다. 저 아줌마에게 분명 사연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서로 개인적인 건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일단 저도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았고 그녀도 개인적인 얘기를 하고 싶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딱히 그녀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신경을 끄고 조용히 저녁을 먹기나 했죠. 저녁 먹는 김에 제가 직접 담근 딸기주도 가져와서 저 혼자 마셨습니다. 그 여자에게 주기 아까웠거든요. 근데 그 아줌마는 제가 꺼내온 딸기술을 보더니 뜬금없이 술이라면 아주 진절머리가 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고 하니까 사실은 자기 남편이 술만 마셨다 하면 사람이 180도 바뀐다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들으니 왠지 저 아줌마 얼굴의 멍도 남편이 때려서 생긴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 아줌마가 남편한테 맞고서 도망치듯 집을 나왔다고 하는 생각으로 추론이 됐습니다. 아무튼 전 그 아줌마가 조만됐다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줌마는 제가 딸기주를 한 잔 따라서 마시는 걸 보더니 갑자기 제 잔을 빼앗고서 자기도 한 잔 마시겠다며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제가 아끼는 술인데 왜 저의 허락도 없이 이렇게 마시는 걸까요? 방금 전까지 술에 진절머리가 난다더니 이제는 제가 이 아줌마한테 진절머리가 나더군요. 아무튼 딸기 1,000원어치 산다는 그 첫 인상부터가 마음에 안 들었는데 여러모로 재수가 없는 여자입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오늘 낮에 자기가 일한 거 어땠냐고 물어보기에 전 그 정도면 충분히 일당받고 일할 자격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에게 그럼 이곳에서 일주일 정도 일해도 되냐고 하길래 전 마침 사람도 필요하게 다 그러라고 했습니다. 저 혼자서 하면 딸기 수확이 완료되는데 10일이 넘게 걸립니다. 근데 이 사람까지 있으니 일주일이면 딱 쉬기도 좋다고 생각했거든요. 신선한 딸기를 더 비싸게 팔 수 있으니 이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아줌마는 저의 농장에서 일주일 동안 일하게 되었는데 함께 일하다 보니 제가 그 아줌마에게 정이 든 것 같았습니다. 아줌마는 어느새 선글라스를 벗어 던지고 멍든 눈으로 저와 같이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서서히 허물 없이 지내는 사이가 되었고 저희는 서로에게 조금씩 편해졌습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그 아줌마가 떠날 마지막 날이 되었고 아줌마는 농장을 끝내고서 이제 가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전 하룻밤만 자고 내일 일찍 가라고 하니까 아줌마는 아니라면서 이제 가보겠다고 하는 겁니다. 전 그 말에 아줌마에게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때리면 집 나오면 되는 거고 그 남편과 안 살면 되는 거 아니냐고 했습니다. 내 마누라도 나랑 같이 딸기 농장하기 싫어서 집 나갔는데 당신이라고 못할 게 뭐냐고 따졌습니다. 헤어지는 게 아쉬워서 그랬던 걸까요? 저는 그녀에게 괜히 화를 냈습니다. 그제서야 아줌마는 참았던 눈물을 주룩주룩 흘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뭘 알길래 그렇게 말하냐고 해서 솔직히 처음부터 다 알고 있었다고 말하며 그 눈에 멍든 자국이 왜 생겼겠냐고 말하니 아줌마는 하염없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전 안 되겠다 생각해서 그 아줌마를 안아줬고 아줌마는 제 품에 안긴 채 더 서럽게 울었습니다. 그러다가 저희는 한 방에서 같이 잠을 자게 되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저희는 여느 부부와 다를 게 없었습니다. 전 이 아줌마와 하룻밤을 함께 보내보니 더 이상 이 아줌마를 누군가에게 보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아줌마를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랑 같이 살자고 말 안 할 테니까 일단 그 남자한테서 벗어나야 하는 거 아니냐고 같이 남편을 찾아가서 말하자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거부하던 그녀였는데 그럼 계속 지금처럼 맞고 살 거냐고 물어보니 절대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고 하더군요. 내가 옆에서 도와줄 테니 같이 남편에게 찾아가자고 말을 했고 그렇게 그 남편과 마주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기로 했습니다. 그녀의 집에 도착하자 집은 난장판이었고 허름했습니다.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 남자는 이혼하는 조건으로 500만 원을 요구하더군요. 솔직히 돈을 이야기하길래 이혼하려면 1억 원 가지고 오라고 말할 줄 알았는데 겨우 500만 원이라니 자기 마누라에 대한 값어치가 정말 그 정도라고 생각했던 걸까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현금으로 500만 원을 바로 꺼내줬습니다. 제가 딸기 농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 정도 돈이 없겠습니까? 그러자 그 남자는 술값을 벌었다며 제가 준비해온 이혼 서류에 바로 도장을 찍더군요. 갑자기 딸기 농장에 찾아와서 일을 하겠다는 아줌마나 돈 500만 원에 바로 이혼 서류에 도장 찍는 이 남자나 거기서 거기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세상에는 정말 미친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그 뒤로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선글라스를 끼고 딸기 1,000원어치 사려고 했던 그 이상한 아줌마는 지금 제 아내가 되어 함께 딸기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습니다. 집 나간 아내의 소식은 아직도 알 수 없지만 이제 제 아내는 그 아내가 아닌 이렇게 딸기 농장으로 찾아온 아줌마가 지금의 제 아내가 된 것입니다. 물론 딸기만 하는 건 아닙니다. 딸기 농사를 하려면 커다란 하우스가 필요한데 하우스가 상당히 좋은 거라서 딸기뿐만 아니라 이것저것 많은 농사를 짓을 수 있습니다. 매년 365일 열심히 농사를 짓으며 살고 있죠. 새롭게 맞이한 아내인 만큼 탐스럽게 열린 딸기처럼 자식도 낳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전부가 아닙니다. 시골에서 살다 보니까 정말 별별 일이 다 생기더라고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이렇게 사연을 보내보겠습니다. 저희 마을에 유명한 개장수가 한 명 있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도 참할 얘기가 많습니다. 세상에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미친 사람들이 많다는 걸 느꼈거든요. 저와 제 아내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그럼 모두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